안개 낀 새벽.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묵직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낡고 허름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지붕 위에는 희미한 이슬이 맺혀 있었다. 김아유는 14살이었다.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늘 산속을 헤매며 폐지를 줍거나 약초를 캐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낡은 옷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범할 정도로 강렬했다. 가족이라곤 몸이 불편한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의 약값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하윤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그녀의 삶은 가난했지만 하윤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사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였다. 산속을 헤맬 때면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사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녀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날도 하윤은 이른 새벽부터 산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숲 깊은 곳을 금단의 숲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숲속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숲 깊은 곳에 거대한 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 안에는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가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구덩이에 다가가면 불행이 닥친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그런 미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약초 한 뿌리가, 폐지한 뭉치가 더 절실했다. 하윤은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나무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십 사이로 희미한 햇살만이 스며들었다. 숲은 고요했고 새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발밑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쿵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몸이 멈춘 곳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덩이 바닥이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했다. 하윤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덩이 안은 어둡고 습했다.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윤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구덩이 입구는 너무나 멀어 보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혼자였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강인한 마음을 다잡았다. 할머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하윤은 손전등을 켜고 구덩이 안을 비췄다. 구덩이 벽면은 울퉁불퉁했고 뿌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벽면을 타고 위로 올라가려 애썼지만 흙은 미끄러웠고 뿌리들은 약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하윤은 결국 다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였다. 구덩이 바닥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착각이려니 생각했지만 빛은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났다. 하윤은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빛은 그녀의 발밑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녀는 빛의 근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 차갑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잡혔다. 그것은 바로 투명한 수정이었다. 수정은 그녀의 손 안에서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빛은 구덩이 안을 환하게 비췄고 구덩이 벽면에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문양들은 마치 고대 문자를 닮아 있었다. 하윤은 수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신비로움에 압도당했다. 수정은 그녀의 손 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리고 수정 속에서 희미하게 어떤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상은 마치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었지만 그의 몸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지혜를 담고 있었다. 하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존재였다. 누구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상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루미노,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 루미노, 하윤은 루미노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이 전설 속의 존재를 만났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루미노는 빛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희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다. 나는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 세상의 오염과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의 힘이 고갈되고 있어. 루미노는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투명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균열이 보이는 듯했다. 하윤은 루미노의 약해진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루미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루미노는 희미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구덩이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세상의 균형을 지키고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했고 루미노의 힘을 탐했다. 특히 블랙스톤 광업아이라는 거대 기업이 루미노가 잠들어 있는 산 아래에서 광물을 채굴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루미노의 힘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루미노의 힘이 약해지자 세상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 자연은 병들어가고 있었다. 루미노는 하윤에게 자신의 손바닥을 내밀었다. 루미노의 손바닥에는 작고 푸른 빛을 내는 이 빛에 씨앗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루미노는 하윤에게 자신의 팔목에 새겨져 있던 기묘한 이 고대 기호틀을 보여주었다. 이 씨앗을 그리고 이 기호를 기억해. 이것들이 나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하윤은 루미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루미노의 손에서 빛의 씨앗을 받아들였다. 씨앗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듯했다. 그녀는 루미노에게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부탁했다. 루미노는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 구덩이 벽면에 길을 만들어 주었다. 구덩이 벽면에 희미하게 빛나는 발판들이 생겨났고 하윤은 그 발판들을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하윤은 구덩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빛의 씨앗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루미노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루미노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루미노는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였다. 루미노가 사라지면 세상은 파멸할 것이 분명했다. 하윤은 루미노를 돕고 블랙스톤 광업의 탐욕을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할머니는 하윤이 산속에서 환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윤은 할머니의 불신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루미노와 자신이 맺은 연결을 믿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매일 밤 잠 못 이루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루미노의 슬픈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루미노를 구해야 했다. 그의 작은 어깨에 놓인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보호하는 존재와 그를 해치려는 악당들 사이에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하윤은
구덩이에서 돌아온 후에도 루미노의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안에 들린 빛의 씨앗은 희미하게 빛나며 루미노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할머니는 하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하윤은 루미노와 자신이 맺은 특별한 연결을 확신했다. 그녀는 루미노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루미노의 약해진 힘이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을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을의 주요 상수원인 약수터물이 말라붙기 시작했다. 논밭은 바싹 말라갔고 나무들은 잎을 떨구며 시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다며 불안해했다. 하윤은 이것이 루미노의 힘이 약해진 탓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루미노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혼자서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윤은 루미노가 준 고대 기호를 다시 살펴보았다. 기호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호가 루미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서당의 낡은 서고를 찾아갔다. 서고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 된 고문서들과 역사 기록들이 가득했다. 하윤은 고문서들을 뒤적이며 기호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고문서들을 파고들었지만 쉽게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낡은 그림책 한 권이 잡혔다. 그림책은 오래되어 빛바랬지만 그 안에는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고대 문자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책의 한 장에는 그녀가 가진 기호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세상의 수호자, 루미노. 그가 약해질 때 빛의 씨앗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힘을 주리라. 그리고 고대 기호는 잃어버린 지혜의 샘으로 인도하리라. 진정한 마음 잃어버린 지혜의 샘 하윤은 그림책의 내용을 읽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루미노는 전설 속의 존재였고 자신은 그 루미노에게 선택받은 자였다. 그림책은 루미노의 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잃어버린 지혜의 샘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지혜의 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림책을 든 차에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약해진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윤은 할머니에게 그림책의 내용과 자신이 루미노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할머니는 하윤의 말을 묵묵히 듣더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윤아, 네가 본 것이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단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존재를 지켜왔다고. 그 존재가 바로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루미노라는 것을 우리 가문은 대대로 그 비밀을 지켜왔지. 하윤은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루미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들의 가문이 루미노를 지켜온 수호자 가문이었다니. 할머니, 그럼 그 잃어버린 지혜의 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윤이 다급하게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의 샘은 우리 가문의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하지만 나는 이제 힘이 없단다. 너 혼자서 그곳을 찾기에는 너무 위험해. 할머니는 하윤에게 가문의 비밀 장소에 대한 단서를 주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지도였다. 지도에는 산속의 특정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고대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도의 한쪽 구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지혜의 샘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진정한 마음. 하윤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루미노를 구하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도를 들고 잃어버린 지혜의 샘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옆에는 빛의 씨앗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윤은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지도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나아갔다. 그녀는 나무들을 헤치고 바위를 넘으며 지혜의 샘을 찾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하윤의 눈에 산 정상 부근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들어왔다. 연기는 마치 땅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하윤은 연기를 따라갔다. 연기가 나는 곳은 다름 아닌 블랙스톤 광업의 채굴 현장이었다. 거대한 굴착기들이 산을 파헤치고 있었고 시끄러운 소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광부들은 무자비하게 광물을 채굴하고 있었다. 하윤은 광업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 산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나무들은 뽑혀 나가 있었다. 땅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흙냄새와 함께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윤은 이것이 루미노의 힘이 고갈되는 이유임을 직감했다. 블랙스톤 광업의 무분별한 채굴이 루미노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윤은 광업 현장을 몰래 살폈다. 그녀는 광부들이 채굴하는 광물들이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희미하게 빛을 내는 특이한 광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광물은 마치 루미노의 수정과 비슷한 빛을 내고 있었다. 하윤은 직감적으로 그 광물이 루미노의 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블랙스톤 광업은 루미노의 힘을 탐하여 무분별하게 광물을 채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광업 현장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바로 이재호, 블랙스톤 광업의 CEO였다. 하윤은 이재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재호가 루미노를 해치고 세상을 파괴하는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재호는 광업 현장을 둘러보더니 광부들에게 더욱 빠르게 채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빨리 저 산 아래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어. 우리가 그것을 독차지해야 해. 이재호가 소리쳤다. 하윤은 이재호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돈 때문에 세상의 균형을 파괴하고 루미노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하윤은 이재호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블랙스톤 광업의 무자비한 채굴을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광업 현장을 벗어나 다시 지혜의 샘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도에는 지혜의 샘이 블랙스톤 광업 현장 근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다. 하윤은 직감적으로 지혜의 샘이 블랙스톤 광업이 채굴하는 곳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블랙스톤 광업 현장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광업 현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 입구는 덩굴 식물들로 뒤덮여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동굴 안에서는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은 직감적으로 이곳이 잃어버린 지혜의 샘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희미하게 물소리가 그녀를 이끌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는 맑고 투명한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샘물은 빛을 내뿜고 있었고 샘물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이곳이 지혜의 샘이구나. 하윤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윤은 샘물에 손을 담갔다. 샘물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에 닿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몸속으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그녀의 손안에 있던 빛의 씨앗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하윤은 샘물을 한 모금 마셨다. 샘물은 달콤했고 그녀의 몸속을 정화시키는 듯 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샘물을 마시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샘물 주변에 있는 바위들에 새겨진 고대 기호들을 살펴보았다. 기호들은 그녀가 가진 기호와 똑같았다. 그리고 기호들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지혜의 샘은 루미노의 생명 에너지원이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샘물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루미노를 회복시킬 수 있다. 샘물의 힘은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하윤은 샘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지혜의 샘은 루미노의 생명 에너지원이었다. 루미노의 힘이 약해지자 샘물의 힘도 약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샘물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사명을 느꼈다. 그녀는 루미노를 회복시키고 블랙스톤 광업의 탐욕을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샘물 앞에서 잠시 명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루미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윤아, 나의 힘을 다시. 하윤은 샘물에서 빛의 씨앗을 꺼내 샘물에 담갔다. 빛의 씨앗은 샘물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리고 샘물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빛의 씨앗이 샘물의 에너지를 흡수하자 샘물은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났다. 그리고 샘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동굴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하윤은 빛의 씨앗이 충분히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생각하자 씨앗을 꺼내 들었다. 씨앗은 이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커져 있었고 그 안에는 루미노의 힘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다. 하윤은 이제 루미노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지혜의 샘을 뒤로 하고 구덩이로 향했다. 그녀는 루미노를 기다리고 있는 구덩이로 돌아가 빛의 씨앗의 힘으로 루미노를 구하고 세상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혜의 샘에서 빛의 씨앗을 품고 돌아온 김하윤의 마음은 비장했다. 루미노의 힘이 고갈되는 이유가 블랙스톤 광업의 무분별한 채굴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CEO 이재호가 탐욕에 눈이 멀어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녀는 루미노를 회복시키고 블랙스톤 광업의 악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빛의 씨앗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하윤은 가장 먼저 루미노가 있는 구덩이로 향했다. 구덩이 안은 여전히 어둡고 습했지만 하윤의 손에 들린 빛의 씨앗은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구덩이 안을 환하게 비췄다. 루미노는 구덩이 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다. 루미노,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윤이 루미노에게 달려가 빛의 씨앗을 그의 몸에 대었다. 빛의 씨앗이 루미노의 몸에 닿자 씨앗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루미노의 몸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했고 루미노의 몸은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루미노의 몸에 있던 균열들이 서서히 사라졌고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루미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듯했다. 고맙다, 하윤아. 네가 나를 살렸어. 루미노의 목소리가 하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루미노의 힘이 회복되자 구덩이 안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구덩이 벽면에 새겨져 있던 고대 기호들이 빛을 내뿜었고 구덩이 전체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하윤은 루미노의 회복에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강한 힘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루미노 이제 괜찮으세요? 힘이 돌아왔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덕분에. 이제 나는 다시 세상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야. 블랙스톤 광업이 계속해서 산을 파괴하고 있다면 나의 힘은 다시 약해질 거야. 루미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윤은 루미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루미노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블랙스톤 광업의 무분별한 채굴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루미노와 함께 이재획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린 하윤에게 이 거대한 기업에 맞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윤은 루미노의 존재와 그의 힘, 그리고 블랙스톤 광업의 악행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숲속의 구덩이에 대한 전설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이 루미노의 존재를 믿어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하윤을 불길하게 여기며 멀리했다. 하윤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때 루미노의 목소리가 하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윤아, 네 마음의 순수함이 진실을 밝혀줄 거야. 하윤은 루미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루미노와 함께 블랙스톤 광업의 무자비한 채굴을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블랙스톤 광업의 채굴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광업 현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거대한 굴착기들이 산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하윤은 광업 현장을 몰래 살폈다. 그녀는 광부들이 채굴하는 광물들이 루미노의 수정과 비슷한 빛을 내는 특이한 광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 광물이 루미노의 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윤은 광업 현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관찰했다. 광부들은 모두 지쳐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광부에게 무언가 필사적으로 속삭이는 것이 하윤의 눈에 들어왔다. 이대로 계속 채굴하면 산이 무너질 거야. 저주가 내릴 거라고 하윤은 광부들의 대화를 듣고 직감했다. 광부들 중 일부는 산에 대한 전설을 믿고 있었고 무자비한 채굴이 산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재획에 반감을 품고 있었지만 이재호의 압력과 탐욕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윤은 그들의 양심을 움직여 블랙스톤 광업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광부들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루미노의 빛의 씨앗을 꺼내 들었다. 빛의 씨앗은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광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광부들은 빛의 씨앗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루미노의 존재와 산에 대한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산의 신이 내린 빛이야. 한 광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광부들에게 루미노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루미노가 세상을 보호하는 존재이며 블랙스톤 광업의 무분별한 채굴 때문에 루미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광부들에게 자신과 함께 루미노를 구하고 블랙스톤 광업의 악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광부들은 하윤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재호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루미노와 산에 대한 전설을 믿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하윤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산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윤은 광부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광부들에게 이재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블랙스톤 광업의 불법적인 채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광부들에게 이재호의 비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광부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하윤의 순수한 마음과 굳은 결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돕기로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과거 블랙스톤 광업의 회계 담당자였던 박상철을 소개해 주었다. 박상철은 이재호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재호의 협박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윤은 루미노와 함께 박상철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은 조용했고 박상철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다. 하윤은 박상철의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루미노의 존재와 블랙스톤 광업의 악행, 그리고 자신이 루미노를 구하고 세상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박상철은 하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이재호의 비리를 알고도 침묵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하윤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블랙스톤 광업은 이재호의 지시로 루미노의 힘을 흡수하는 특수 광물을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있었고 이 광물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재호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비밀 장부는 블랙스톤 광업 본사 지하 금고에 숨겨져 있었다. 아가씨, 이 장부 안에 이재호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이재호를 끝장낼 수 있을 겁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박상철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루미노를 해치고 세상을 파괴했던 것이다. 그녀는 박상철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반드시 이재호의 죄를 밝혀낼 거예요. 할아버지도 꼭 구하고 세상을 지켜낼 거예요. 하윤은 루미노와 함께 블랙스톤 광업 본사로 향했다. 본사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하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이재호의 탐욕을 보여주는 허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루미노의 도움을 받아 본사의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지하 금고로 향했다. 금고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금고 주변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윤은 루미노의 빛의 힘을 이용하여 경비원들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루미노는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경비원들의 눈을 멀게 했고 하윤은 그 틈을 타 금고로 접근했다. 그녀는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다. 하지만 금고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쉽게 뚫을 수 없었다. 그때 루미노의 목소리가 하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윤아, 내 마음속의 빛을 사용해. 하윤은 루미노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빛의 씨앗의 힘을 믿었다. 그녀는 빛의 씨앗을 금고 자물쇠에 대었다. 빛의 씨앗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금고 자물쇠에 새겨진 고대 기호들이 빛을 내뿜었다. 그리고 금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들과 함께 낡은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비밀 장부였다. 하윤은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다. 장부 안에는 이재호의 모든 비리 내역과 함께 루미노의 힘을 흡수하는 특수 광물 채굴 기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파괴 현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호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금고 밖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다. 하윤은 비밀 장부를 품에 안고 몸을 숨겼다. 이재호가 금고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이재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이재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했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권력과 탐욕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루미노와 함께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김하윤은 블랙스톤 광업 본사 지하금고에서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장부 안에는 이재호의 모든 비리 내역과 함께 루미노의 힘을 흡수하는 특수 광물 채굴 기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파괴 현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호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루미노는 하윤의 옆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금고 밖에서 이재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하 금고로 향하는 듯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비밀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금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금고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하윤은 숨을 죽이고 이재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재호는 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금고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하윤은 숨죽이며 이재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이재호는 자신이 찾던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젠장, 누가 감히 내 금고를 뒤진 거야. 박상철 그놈이 분명해. 이재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비밀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다. 이재호는 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하윤은 이재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금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이제 이재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했다. 하지만 이재호는 이미 비밀 장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분명히 하윤을 추격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재호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하윤은 루미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루미노는 하윤의 마음속에서 깊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재호, 그는 탐욕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 그를 막아야 해. 하윤은 가장 먼저 박상철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박상철은 이재호의 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하윤은 박상철에게 비밀 장부를 보여주고 그에게 진술을 요청했다. 박상철은 비밀 장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이재호의 비리를 알고도 침묵했던 것을 후회했다. 아가씨,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재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박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박상철의 증언을 녹음하고 그에게서 이재호와 블랙스톤 광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박상철은 이재호가 과거에 저지른 잔혹한 비리들과 그가 포섭한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명단을 알려주었다. 이재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악마 같은 존재였다. 하윤은 김 형사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김 형사는 이재호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김 형사는 블랙스톤 광업이 합법적인 기업이며 하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윤은 답답함을 느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은 몰랐다. 그때
하윤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숲속 구덩이에 대한 전설이 다시 회자되었고 하윤이 구덩이에서 불길한 존재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하윤을 멀리하고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재호가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다. 아가씨, 마을 사람들이 아가씨를 불길하게 여겨요. 한 광부가 하윤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하윤을 믿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하윤은 마을 사람들의 불신에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루미노의 힘을 믿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블랙스톤 광업의 무분별한 채굴로 인해 산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채굴 현장을 보여주었다. 산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나무들은 뽑혀나가 있었다. 땅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흙냄새와 함께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을 사람들은 광업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산의 전설이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재호는 마을 사람들의 동요를 감지하고 곧바로 방역에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하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선전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재호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하윤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이재호 회장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저 아이의 말은 믿지 마.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다. 하윤은 마을 사람들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돈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루미노는 하윤의 마음속에서 슬픔을 공유하는 듯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루미노의 목소리가 하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윤아, 포기하지 마. 진정한 마음은 언젠가 빛을 발할 거야. 하윤은 루미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박상철의 증언과 비밀 장부를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언론의 힘만이 이재호의 막강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윤은 김 형사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방법을 문의했다. 김 형사는 하윤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했지만 이재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여 쉽게 기사를 쓸 언론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하윤에게 한 명의 기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 기자는 과거 정의를 위해 싸우다 좌천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기자는 하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루미노의 존재와 블랙스톤 광업의 악행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하윤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박상철의 증언 녹음 파일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는 악마 같은 존재들의 만행입니다. 기자가 말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기자는 하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 그는 블랙스톤 광업의 불법 채굴 현장을 몰래 잠입하여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고 이재회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 증언을 녹취했다. 취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재호는 기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기자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윤은 기자와 함께 흑석 광산의 비리를 파헤치고
이재회에게 맞서 싸웠다. 그녀는 루미노와 함께 기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한 순간마다 루미노의 빛의 힘으로 기자와 자신을 보호했다. 루미노는 기자에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전달하며 그가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며칠 후 기자가 심층 취재한 블랙스톤 광업의 비리 고발 기사가 일간지 한 면에 대서특필되었다. 기사는 이재호의 잔혹한 탐욕과 함께 루미노의 존재와 세상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기사는 이재호의 살인교사, 비자금 조성, 그리고 환경 파괴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냈다. 기사는 루미노를 세상의 수호자로 묘사하며 루미노의 존재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대중에게 알렸다. 기사가 보도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호의 잔혹한 민낯이 드러나자 대중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즉시 이재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재호는 이미 자신이 수사망에 올랐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도주한 상태였다. 젠장 이재호가 도주했어. 기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재호는 반드시 잡힐 거예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 있으니까. 하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루미노와 함께 이재호를 끝까지 추격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재호의 도주는 김하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의 죄가 만천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호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숨어 있었다. 하윤의 마음속에는 루미노를 보호하고 세상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이재호에 대한 지독한 복수심이 들끓었다. 기자 역시 도주한 이재호를 추적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언론 보도 이후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은 이재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재호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검은 인맥과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 아가씨, 이재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해요. 국내에서 모든 흔적을 지우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 같아요. 기자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재호의 행적을 추적하며 지쳐 보였다. 그놈은 그렇게 쉽게 도망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반드시 잡을 거예요. 하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루미노와 함께 이재호가 국내에 숨겨둔 비자금과 핵심 정보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스톤 광업의 회장 자리와 그가 독차지했던 막대한 재산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윤은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이재호가 도주했다는 소식에 불안해했지만 하윤의 굳건한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하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하윤아, 나는 이제 네가 걱정 없어. 네가 루미노를 지켜주고 세상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말은 하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주고 더 이상 불행한 아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재호를 잡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하윤은 이재호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반드시 접촉할 만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재호의 측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과거 블랙스톤 광업의 비서였던 최 비서가 있었다. 최 비서는 이재호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재호의 협박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검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재호와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윤은 최 비서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비서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레스토랑 주변에는 경찰의 감시망이 깔려 있었지만 하윤은 자신의 민첩함과 루미노의 빛에 힘을 이용하여 감시망을 뚫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레스토랑 안에는 최 비서가 한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브로커인 듯했다. 하윤은 그들의 대화를 도청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다. 이재호 회장님은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물 샘플이 반드시 회장님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였다. 그 샘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샘플 안에 루미노의 힘을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요. 광물 샘플. 루미노의 힘을 조작할 수 있는 비밀이 담긴 광물 샘플이었다. 하윤은 이재호가 그 샘플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재호는 그 샘플을 자신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하윤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즉시 기자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기자는 하윤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의 최 비서와 브로커를 체포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레스토랑을 포위했다. 최 비서와 브로커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광물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젠장 샘플은 어디 있는 거야? 기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최 비서와 브로커를 신문했지만 그들은 광물 샘플의 행방에 대해 함구했다. 이재호가 미리 광물 샘플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윤은 이재호가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에 광물 샘플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광물 샘플은 이재호에게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었다. 기자는 최 비서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이재호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접선할 장소를 알아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항구였다. 항구에는 비밀리에 운영되는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이 자주 이용하는 밀항 루트였다. 하윤은 항구로 향하기 전에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하윤의 얼굴에서 비장함을 읽어냈다. 그녀는 하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윤아, 가지 마렴. 위험해. 할머니가 흐느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 할머니께 평화로운 세상을 선물해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하윤은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윤은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어둠과 적막함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창고들과 부두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하윤은 루미노의 힘을 이용하여 주변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재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낡은 배가 부두에 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배 위에는 이재호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재호는 손에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 광물 샘플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하윤은 루미노의 빛의 힘을 이용하여 경호원들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루미노는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경호원들의 눈을 멀게 했고 하윤은 그 틈을 타 배 위로 뛰어올랐다. 경호원들은 하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하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윤은 루미노의 힘을 이용하여 경호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그녀의 주먹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이재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재호, 내 놈의 죄는 이제 끝이야. 하윤이 소리쳤다. 이재호는 하윤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칼을 꺼내 하윤을 향해 휘둘렀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이재호는 잔혹하고 교활했지만 하윤은 루미노의 힘과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그에게 맞섰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하윤은 이재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허점을 노려 금속 상자를 빼앗았다. 이재호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금속 상자 안에는 루미노의 힘을 조작할 수 있는 특수 광물 샘플이 들어있었다. 젠장 내 샘플을 내놔. 이재호가 하윤에게 달려들었다. 하윤은 샘플을 들고 배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재호와 경호원들이 그를 뒤쫓았다. 하윤은 빗속을 뚫고 맹렬히 달렸다. 그녀의 뒤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기자가 경찰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다. 기자는 하윤이 이재호를 유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경찰은 항구를 포위하고 이재호와 경호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재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하윤은 이재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경찰에게 넘겼다. 이재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하윤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김하윤 내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호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윤은 이재호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에게 광물 샘플을 건넸다. 기자님, 이 샘플 안에 루미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제 이재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기자는 하윤의 손을 꽉 잡았다. 아가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이뤘고 루미노를 보호하고 세상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이재호의 체포와 함께 블랙스톤 광업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이재호의 잔혹한 탐욕과 그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했던 만행을 대서특필했다. 루미노의 존재와 그의 힘이 약해지면서 세상의 균형이 깨지고 있었다는 진실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웠다. 김하윤은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기자 역시 뛰어난 탐사보도 기자로 명성을 얻으며 그의 사무실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하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그녀가 미신에 사로잡힌 아이에 불과하다고 선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그들 중 일부는 이재호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하윤에게 등을 돌렸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재호 측 변호인단은 하윤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박상철의 증언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또한 루미노의 존재가 허황된 이야기이며 하윤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폄하했다. 법정은 이재호 측의 교묘한 전략에 혼란스러워했다. 피고 이재호는 자선사업가이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인입니다.
피고 김아윤은 어린 소녀일 뿐이며 그녀의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재호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하윤은 담담히 그들의 공격을 견뎌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루미노는 하윤의 옆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기자와 박상철은 하윤의 변호를 맡아 이재호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박상철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재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증언했다. 이 장부와 박상철 씨의 증언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피고 이재호가 루미노의 힘을 흡수하는 특수 광물을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그로 인해 환경을 파괴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자가 힘주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압도했다. 그러나 이재호 측 변호인단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들은 증거의 출처와 확보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하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하윤은 매일 법정에 출석하여 이재호의 뻔뻔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루미노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꾹 참아냈다. 그때 기자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냈다. 그는 루미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한 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법정은 술렁거렸다. 과연 누가 전설 속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을까?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증인은 다름 아닌 하윤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했지만 하윤의 용감한 싸움을 보고 용기를 냈던 것이다. 할머니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루미노의 존재와 그들의 가문이 대대로 루미노를 지켜왔다는 전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루미노가 산과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이며 블랙스톤 광업의 무분별한 채굴 때문에 루미노가 약해지고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한 염원으로 불타올랐다. 루미노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루미노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루미노를 지켜야 합니다. 루미노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이재호는 할머니의 증언에 당황한 듯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최후 변론에서 기자는 다시 한번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재호의 잔혹한 범죄와 함께 루미노의 존재와 세상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피고 이재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세상을 파괴하고 루미노라는 신성한 존재를 해쳤습니다. 반면 김아윤이라는 어린 소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루미노를 구하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기자의 변론은 법정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재판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윤은 법정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는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루미노는 하윤의 마음속에서 빛을 내뿜으며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마침내 길고 긴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다.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로 쏠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이재호는 루미노의 힘을 흡수하는 특수 광물, 불법 채굴, 비자금 조성, 환경 파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피고 이재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안에는 환호성과 함께 탄식 소리가 교차했다. 이재호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의 발버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체념한 듯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뒤에는 무너져 내린 제국의 잔해가 남아있었다. 하윤은 법정을 나서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의 옆에는 할머니와 기자, 그리고 루미노가 희미하게 빛나며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미소였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루미노와 함께 할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이재호의 그림자 아래 놓이지 않을 것이었다. 이재호의 구속과 블랙스톤, 광업의 몰락은 잔혹한 탐욕의 그림자 아래 짓눌려 있던 사회에 한 줄기 빛을 선사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한이 풀리는 듯했다. 루미노의 존재와 그의 힘이 회복되자 병들었던 산과 마을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김아윤은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기자 역시 뛰어난 탐사보도 기자로 명성을 얻으며 그의 사무실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법정 증언을 마친 후 하윤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회복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루미노의 힘이 돌아오고 마을이 치유되는 것을 보며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하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세상을 구했어. 루미노는 이재호가 채굴했던 특수 광물 샘플들을 지혜의 샘에 되돌려 놓음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 루미노의 힘이 완전히 돌아오자 샘물은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났고 그 에너지는 산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말라붙었던 약수터에서는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났고 시들었던 나무들은 푸른 잎을 피웠다. 황량했던 산은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고 동물들이 돌아와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루미노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하윤을 루미노의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윤은 기자와 함께 세상보호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루미노의 존재와 그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섰다. 재단은 무분별한 개발과 채굴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하윤은 재단의 대표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루미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기자는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하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루미노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루미노와 인간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그의 기사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루미노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윤은 더 이상 약초를 캐거나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다. 재단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했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윤은 학교에 다니며 뒤늦게나마 또래 아이들처럼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루미노와 소통하며 그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워나갔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루미노의 수호자이자 세상의 보호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하윤은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함께 불의에 맞서는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하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고, 루미노는 하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하윤은 루미노와 함께 숲속 구덩이로 향했다. 구덩이 안은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습하지 않았다. 맑고 투명한 샘물이 흘러나왔고, 샘물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다. 루미노는 구덩이 중앙에 있는 수정 안에서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에너지 그 자체였다. 하윤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루미노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그녀는 루미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상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루미노를 처음 만났던 날, 그의 슬픈 눈빛, 빛의 씨앗을 품고 지혜의 샘을 찾아 나섰던 여정, 그리고 이재호의 탐욕에 맞서 싸웠던 치열한 시간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윤아, 네가 있어. 세상은 다시 균형을 찾았어. 루미노의 목소리가 하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하윤은 루미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루미노,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고, 할머니도 평화를 찾았어요. 세상도 다시 건강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루미노의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빛은 구덩이를 넘어 숲 전체로 퍼져나갔고, 숲은 빛으로 가득 찼다. 하윤은 루미노의 빛 속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루미노와 함께 세상을 보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가난한 소녀가 깊은 구덩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보호하는 존재인 줄은 몰랐던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김하윤의 작은 용기와 순수한 마음은 거대한 비극을 막고 세상을 구원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가난과 외로움으로 얼룩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루미노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